창업 19회. 오늘은 브랜드보다 더 큰 인물 되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업주는 창업과 동시에 사장에서 브랜드를 끌고 갈 리더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운명입니다. 창업주는 창업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릇 혹은 작은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당신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크기의 그릇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토록 힘들게 창업하기까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면 은근히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창업을 했나? 이런 생각과 함께 우라가 치밀어 오르며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난해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사장이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그는 창업주를 인간적으로 아니라 조직적인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더는 탄생합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창업자로, 창업자는 브랜드와 조직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영자로, 경영자는 비전과 책임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바쁜 창업 일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리더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빠가 되듯이 창업을 하면 저절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창업주, 경영자, 그리고 리더는 모두 각각의 기능을 가진 다른 개념입니다. 창업주가 되는 동시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계급이 깡패라는 말처럼 창업주의 권위로 우겨서 리더의 위치를 지킬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창업주라는 권위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그릇이 작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장이 되었다고 리더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책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마존닷컴에서 리더십 분야로 분류된 책은 제가 10년 전에 조사할 당시 66,810권이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 분류되지 않았지만 실제 내용은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 밖에 다양한 언어로 쓰인 리더십 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출간과 폐간으로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경영이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책이 2,500종가량이 있습니다. 마케팅 항목에 있는 책은 1000여 종, 조직에 관한 책은 235종, 브랜드는 289종, 그리고 창업은 423종이 있었습니다. 한편 리더십에 관한 항목에 들어간 책 역시 1000여 종 있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마케팅만큼 중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 책 중 상당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 10가지 법칙, 성공 리더십의 5가지 원칙, 리더십 10계명 등 대부분의 책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찔러댑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이 리더십 책에 빠져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기 리더와 비교하면서 나는 리더가 되면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 리더십 책을 읽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품고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책들을 구성하는 상당수의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명확한 목표 제시, 카리스마,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팀원들의 잠재력 인정, 정당한 대가 제공, 올바른 팀 구성,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위임, 성과 인정, 지원, 모니터링, 스승과 조언자의 역할, 비전, 권한 위임, 영향력, 동기부여, 경청, 멘토링, 일관성, 성장, 강점의 이용, 명예 등 일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경영자의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MBA 스쿨은 그 핵심 과정에서 리더십 코스를 두고 있습니다. 스쿨마다 어떤 리더십 철학과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년 수만 명의 인재가 체계적인 리더십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풍부한 리더십 공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리더십에 대한 갈증과 욕구는 해소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리더들은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으면 괜찮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책을 읽는 동안은 그런 리더가 될 것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또 책들이 말하는 것을 몇 번 실천하면서 자기가 좋은 리더가 되었다고 확신하죠.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리더십의 DNA인 비전, 섬김, 권한위임, 존중, 동기부여, 경청, 멘토링, 진실, 일관성, 격려, 신뢰, 열정, 정직 등으로 이루어진 법칙을 읽는다고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기 충격에 해당하는 현란한 리더십 워크숍과 자기 최면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리더십 법칙들은 연금술이 아닙니다. 그저 책을 읽는다고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절대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일하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과 행동에 이상한 반응과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귀가 얇아지고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게 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초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떠오르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신경이 쓰이고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된 후 나타나는 리더십 바이러스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말은 제가 2005년도에 쓴 리더십 바이러스란 책 제목입니다. 저는 창업을 했거나 경영을 하는 대표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고열과 기침을 하는 외부적인 증상이 없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는 마음에 감염되기 때문에 기존 의학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과 다른 현격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리더만 걸리기에 직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혹시 눈치챘더라도 직원이 감히 리더에게 리더십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참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많이 좌우될까요? 사랑, 우정, 신뢰, 이기심, 분노, 욕심, 그리고 초심 등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의 행동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결합한 리더십 바이러스에 대한 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바이러스의 일종, 쉽게 분노하고 질투, 의심, 말이 많아지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늘 초조해하며 말을 쉽게 바꾸고 계속 근심을 하는 증상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리더가 해내야 할 비전과 가치의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저는 그동안 많은 리더를 만나면서 그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들에 봉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갈등,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죠. 리더십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들과 상담하면서 찾아낸 그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던가, 내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던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던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던가,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리더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 쉽게 기분이 좌우되는 인간이던가, 원래 나는 비전과 가치보다는 명예와 권력을 더 달콤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나? 예전에 고민하지 않던 이런 일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왜일까?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야겠지만 당장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답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장이란 골목대장이나 해적선장처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아마 창업을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창업이라는 게임이 무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사장보다 더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사장이라는 단어도 대박과 뜬다라는 단어와 함께 폐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장은 위치와 지위를 말하지만 리더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리더님도 아닙니다. 당신은 님자가 빠진 리더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